공교로운 시점에 한 사람이 별세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1.6 사태 때 현장에 있었던 마지막 주요 인물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젯밤에 별세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고려대 안암병원에 마련된 빈소의 모습인데 94세라고 해요. 23년생이세요. 네. 경북 영주 출신이고 저분이 마지막 생존자가 아닙니다. 두 분이 더 있어요. 민간인 두 분이 있죠. 민간인 두 분이 있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정부장. 거기까지는 돌아가셨고. 이미 다 보면 네. 사형이 되었거나 다 돌아가셨고, 네. 그다음에 한 사람 마지막 남아있던 그쪽에 주최 측 쪽에 김기원 비서실장이고 원래 이제 심수봉 씨하고 신계순 씨라고 두 분이 더 있었어요. 심수봉 씨는 본인이 다 얘기했으니까. 아니, 신계순 예.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 전까지 나와서 그저 여러 여성 잡지 등등에서 인터뷰를 귀국해서 이제 미국가 예. 살다 또 귀국 예. 돌아와서 얘기도 했고요. 예, 사실 김기원 저 실장 같은 경우는 육군 대장 출신, 육군 참모총장 출신. 경력이 정말 화려했죠. 예, 그 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군대로 보면 나이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5년 연합니다만은 네. 23년생이니까 군대는 먼저 선배예요. 네. 군사 영무과 출신입니다. 군사 영무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을 지나고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을 한 2년간 했어요. 네. 근데 김계원 중앙정보부장이 할 때 그 우리가 기억도 생생한 그 유명한 정인숙 사건이 바로 그때 벌어집니다. 정인숙 스캔들. 네. 네. 벌어지고 그 부분에서 이분이 원체 보면 얌전하셔서 별명이 남산골 샌님입니다. 네. 아, 네. 아, 굉장히 그러니까 외모도 좀 굉장히 부드러웠죠. 부드럽고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고 그래서 있다가 그다음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한테 중정부장 자리를 물려주고 한 6년 동안 대만 그때는 이제 뭐 자유중국이라고 타이완 대사. 예, 그때 우리는 이제 수교를 맺었으니까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자유중국 대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김정겸 비서실장 후임으로 78년 말에 정말 마지막 비서실장. 마지 비서실장 됐고 네. 그 유명한 11.6 그 시해 현장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희가 형님 버러지. 아니 그건 쏠 때고 네, 형님 저 보면 저 버릇없는 놈 저놈 되면 손 좀 보겠소. 그런데 김계원이 아 이거 좀 참어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나중에 그 군법회의에서 어쨌든 형을 받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 양의 부탁을 받고 풀어줍니다. 네. 사면을 해줍니다. 네. 자, 이분의 사망, 이 별세가 중요한 이유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뿌리가 되는 사건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투병을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걱정을 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유족의 얘기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그런 거는 지금 논하기가 좀 그런 것 같네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군 관련된 분들하고 저는 이제 가깝게 지냈던 한상주고 친구 그 국회의원 그 정도만 하고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않았어요. 원래 장관님들은 많이 오셨죠. 그제밤이면 예, 이 3일째가 되는 날이면 예. 웬만한 조화가 왔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조화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좀 경황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는데 아마 만약에 지금 이제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그 11.6 시해 현장에 같이 있었고 아까 우리 한태준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 김재규의 그 차지철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를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한 좀 마음의 앙금이 가시지 네.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경황이 없어서 안 보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11.6 시해 현장에서 그 사건을 막지 못한 이 나름대로 이거 책임을 네.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김계원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고 98년 12월 달에 78년 12월 달에 되죠. 12월 달에 되고 난 뒤에 사실 그 차지철 경호실장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이 정치적 나름대로 알력이 예. 상당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실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이 대장격인데 그 참모 스태프들 중에서는요. 근데 본인이 직접 먼저 차지철 경호실장 방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뒤에 한 번도 그 차지철 경호실장이 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뵈러 올 때도 이 자신의 사무실을 거쳐 가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상당히 김계원 비서실장이 상당히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저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2007년에 이루어진 그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차지철 김재규 하는 일에 제동을 차지철 씨가
번번이 걸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최태민 씨 문제였다.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죠, 우리 서 수장님께서. 그렇죠. 우리 김계원 비서실장의 빈소에 화환을 안 보낸, 예. 조화를 안 보낸 이유는 딱 하나죠. 제가 볼 때는 경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최태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김계원 전 비서실장이 많은 증언을 하고 있어서 최태민의 불리한 이야기들을 가고 있었던 거죠. 차지철과 김재규가 사이가 틀어진 것도 네. 사실상 최태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께 계속 보고하려는 것을 차지철이 막아왔었고, 그리고 큰영애였던 박근혜 당시 큰영애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최태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김재규 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른 말하는 것을 차지철을 통해서 계속 견제하고 막아왔고, 심지어 청와대에 들어온 것조차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김계원 전 비서실장이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최태민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김계원 전 비서실장을 마음속으로 싫어하지 않았나, 멀리하고 싶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계원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시해되는 죽음에 이른 그날 박근혜 큰영애를 찾아가서 새벽 2시에 깨웠더니 눈 뜨자마자 첫 일성이 전방은 괜찮나요라고, 전방은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물어봤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역시 그런 말버릇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국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한껏 추워 올리고 박근혜 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정말로 걱정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김계원 씨는 최태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6 당시에, 예. 네, 지금 보면 김경원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최태민 씨와 이 박근혜 영예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정희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자, 그놈은 여기서 최태민 씨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박 대통령이 그네로 홀려가지고 혼 좀 내줬다. 그런데 그놈한테 홀려가지고 도무지 시집을 가려고 해야 말이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재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주 겁니다. 장난하고 유명했던 수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계원 실장 아까 보셨던 월간지 2007년 당시 2월호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 회고록을 하나 냈어요. 이제 저기에서 이러저러한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갖다 일정 부분 정리를 했는데, 김계원 실장 저 이야기뿐 아니라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재혼을 권유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호래비가 된 게 저 74년 아닙니까? 17년생이니까 쉬운 7 나이예요. 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펄펄 날 때입니다. 펄펄 날 때 그 쉬운 7인데 어쨌든 큰 딸이 퍼스트 레이디 한다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각하 좀 재혼하시죠. 아유, 정일권 국회의장 각하하고 동갑인데 정일권 국회의장도 저 재혼했습니다. 하시죠. 그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씁쓸하게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네. 근데 김기현 실장 같은 경우는 주중대사, 주타연, 자유중국 대사 하면서 들어올 때도 처음에는 고사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국내 사정을 잘 모릅니다. 대장 출신. 김영은 딴 거 없이 나하고 술이나 먹으면서 얘기나 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으로 봐선 다른 사람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씁쓸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그러니까 김계원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당시에 네. 최태민 수사 보고서를 박 대통령에게 주니까 박 대통령이 그걸 영예를 통해서 최태민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수레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무슨 보고서가 오면은 그걸 단 해당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본인의 비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한 뭐 나쁜 어떤 보고서가 중앙정보부장한테 들어오면요, 이걸 여기다 줘버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디바이드 앤 룰, 그야말로 분리 통치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은 예를 들면 차지철은 김재규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도 김재규와 차지철의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당시 권력 3인자였던, 그러니까 4인자죠. 1인자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김재규 있고, 4인자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0월 27일 날 별도로 보고서를 보고를 하겠다고 문서를 갖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절대 그때도 주변에서 말리는 게 이거 대통령한테 드리면 대통령이 반드시 상대방 줍니다. 네. 근데 10월 27일 날 보고하기로 했는데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깜짝 놀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다 파기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실장은 비록 한 11개월 전 짧은 기간입니다만 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그런 분리 통치, 그러니까
최태민에 대해서 나쁜 얘기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근혜양을 불러서 야, 이런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이걸 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낱낱이 이제 방어 논리를 펴겠죠. 방어 논리를 펼 뿐더러 이쪽 영애하고 최태민 쪽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왼수로 알게 돼요. 거꾸로 이제 또 역공을 할 수 있고. 역공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떻게 보면 분리 통치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12.6 사건을 불러왔다. 즉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김재규와 차지철의 그런 갈등도 사실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KBS에서 이 김기원 전 실장과의 마지막 인터뷰, 본인도 그때 저도 봤는데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얘기했을 때도 본인이 한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투병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까 유족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겠습니까 했지만 기자 취재에 따르면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을 했다. 본인이 잘못 보필했고 그 뿌리를 만든 게 최태원을 자르지 못했다는 회한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민으로부터 현재 최순실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두 세대에 걸친 40년간의 악연의 시작이 바로 최태민이 큰딸 영애에게 접근한 그 시점인데 바로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회한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최태민 일가와 최순실 일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심양면에 지원을 하면서 네. 그 이후에 부정축제와 개인 비리를 통해서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는 것들을 저 사진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1976년 밤에 구국봉사단을 찾아가서 최태민 총재 당시를 만나가지고 격려하는 건데 저 자리가 뭐냐면 이 상당히 조작된 자리라는 겁니다. 뭐가 잘 됐다는 보고를 잔뜩 듣고 저 때는요 박정희 대통령 잘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의원 씨라든가 선의원 비서라든가 주변 사람들 그 증언을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보면은 김재규로부터 보고를 듣고 실제 보면 이른바 친구라는 게 77년 9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사진 76년에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래 최태민이 살짝 뭐라고 사실 보면 사기를 쳤냐 하니까 이것이 구국봉사단이 원래 구국 십자군입니다. 네. 그래서 저 공사는 우리 멸공, 승공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대통령 각하를 보호자 보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 당시 기독교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인데 아니 우리 목사님들 대다수는 이 공산화에 대해서 큰 적개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유신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꼬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 70년 9월 12일 날 그 많은 나쁜 보고들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친구 결심하게 되고 실제 보면 김재규, 백광현 수사국장 갖다 놓고 최태민 불러놓고 박근혜 퍼스트레이디 불러놓고 친국을 합니다. 친국을 해서 그때 보면 난리가 나고 방어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그때부터는 사실 최태민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 친국의 결과가 오히려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있는 최태민을 소위 말 비선에 있는 거를 공식화해서 아마 총재로 명예총재로 시키면서 오히려 자리를 더 네. 공고히 해주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구국봉사단에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합법화 시켜줘서 저 당시부터 최태민이 쉬쉬하던 권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큰딸 영애를 팔아서 그 권력을 농단했던 네.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 저분의 무슨 뭐 업적이나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온 나라를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최태민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했던 마지막 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증언자 11.6 궁정동의 마지막 주요 생존자가 별세했다. 이런 씁쓸함을 우리가 공유하자는 건데 빈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레가 이제 발인인데 정말 쓸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김기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1.6 사태 시해 현장에 계셔서 일종의 그 사업 처리도 받았던 분 아닙니까? 뭐 뒤에는 3인 복권이 되긴 하십니다만 이 지금 대통령의 국가 원수를 보다는 이 지금 비서실장 입장에서 그런 비극적 사태를 못 막았다는 측면에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금 그 3인 복권은 됐지만 정치적 책임, 그 도의적 책임을 상당히 많이 따지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태민 씨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김기원 비서실장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비서실장 된 거는 78년 12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이제 구국봉사단을 시작해서 그리고 또 친국하고 그 뒤에 또 최태민 씨를 그 용인하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4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기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다 모든 게 이제 모든 게 굳어있는 이렇게 상태. 굳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까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았던 사람이 바로 차이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철을 제거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거기서 말리지 않았던 이유도 차이철 정도는 좀 혼 좀 내주겠구나. 네.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사태로 치달아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상황까지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큰 책임을 느끼고 있겠지만 이 과연 최태원 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병상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 일가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에서는 아마 마음으로부터 상당히 가슴이 아팠겠지만 과거에 모시던 그 대한 죽음의 생각도 나고, 그렇죠. 예. 생각도 나고 그러고 자신이 비록 한 11개월 정도 비실장을 했지만 그때 왜 내가 좀 더 해서 좀 그 근원을 잘라내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회한은 남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하여튼 김계원 이 비실장한테 이 책임을 지우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12.6대 뭐 대학 2학년이셨다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이 관련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아까 김계원 실장이 과연 그렇다면은 그 79년 그 당시에 최태민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턱도 없는 얘기였고 그때는 이미 김재규, 차이철이 그야말로 그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보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균형자 역할을 갖다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한이 남겠죠.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걸 겁니다. 12.6 그 사태, 그 궁정동 현장에서 김재규가 그런 식으로까지 바로 그날 혼 좀 내준다는 의미를 갖다가 진짜 거기서 진짜 혼을 내주는 그런 거지. 정말 시해로 하고. 그걸 갖다 예. 박정희 대통령 갖다가 진짜 그 총뿌리를 겨눌 줄야 김계원 실장인데 알았겠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했잖아요. 그 유명한 확인 사살해 갖고 실제는 박정희 대통령 서울지구병원 갔을 때 월구를 갖다가 주치의가 못 알아볼 아, 정도로 얼굴을 못 알아보고. 안면 윤곽이 흐트러졌다죠. 아, 이게 다 그래서 예. 그 김병수 준장이라 공군 준장입니다만 주치의가 보면 옷을 벗기면서 이 백반이 나온다고 그래요. 박정희 네. 대통령이 그 피부병 흔적. 피부병 그걸 보고 그리고 낡은 허리띠를 보고서야 알았다. 네. 그때 그 보안사령부에서 우국일 준장이 전화해 갖고 코드 아니냐?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보안사령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82년 아까 88년에 사면됐잖아요. 근데 형 집행된 것은 82년에 당시 영예였던 박근혜 전 영예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탄원합니다. 그래서 김계원 실장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82년에 풀려 나옵니다. 자,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늘의 더 큰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데 대한 회한 가진 분이 별세했다. 이 소식을 알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